자, 우리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주요하게는 이제 심장의 작용을 낮추는 약, 그리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심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신장이 있습니다. 심장의 작용을 낮춰서 심박출률을 낮추는 약으로 대표적으로 베타 블로커가 있습니다. 네, 신장의 작용에서 체액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혈관의 저항성을 낮추는 약으로 이제 이뇨제가 사용되게 됩니다. 혈압이 이제 떨어지면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혈관에서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바뀌죠. 이 안지오텐신 2는 이제 다양한 작용으로 이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 단계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혈압을 낮춥니다. 다음에 안지오텐신 2를 직접적으로 이제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혈관을 그리고 심장 혈관 그리고 중추에서 말초에서 혈관을 직접적으로 이완하는 약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칼슘 채널 블로커가 있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작용으로 직접적으로 혈관을 이완하는 약이 약물 치료로 사용됩니다. 중추에서는 알파2 리셉터 효능제가 있는데요. 이 효능제는 교감신경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을 억제함으로써 이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말초에서는 알파1 리셉터 저해제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말초에서 혈관을 이완함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약에는 어떤 것이 있죠? 이제 베타 블로커 하면 얼마나 심장에 선택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비선택적으로 이제 프로프라놀롤 이런 약이 있고 심장에 선택적인 것으로 아테놀롤, 메토프롤롤 이런 약이 있고요. 알파 베타에 선택적 작용하는 약으로 카베리롤롤, 라베타롤롤 해서 올 이런 약이 어미가 붙는 거죠. 자, 이뇨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고혈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시아자이드 계열입니다. 시아자이드 계열에서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 클로로탈리돈 이런 약이 있고 이것으로 혈압 조절이 안 되었을 때 또는 신장이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에게 루프 이뇨제, 그다음에 포타슘 스페어링 이뇨제를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효소를 저해하는 약으로 이제 AC 이니비터 해서 끝에 어미가 이제 프릴 이런 말이 붙는 거죠. 그래서 케토프롤릴, 에날로프롤릴, 이제 리시노프릴, 라미프릴, 이제 프릴 이런 말이 붙고요. 여기 직접 작용하는 약으로서 이제 ARB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에 이제 살탄 이런 말이 붙는 거죠. 그래서 로잘단, 발살탄, 칸데살단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다음에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두 가지가 좀 양리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암노디핀, 니페디핀 이런 약이 있죠. 이 약은 이제 강력하게 중추와 말초에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난하이드로피리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베라파밀, 딜티아제팜 이런 약이 있는 거죠. 심근 수축력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동수를 낮추죠. 심박수를 낮추게 됩니다. 알파2 효능제로서 우리가 메틸도파, 클로니딘 이런 약이 있죠. 알파1 리셉터 저해제로서 이제 프라조신, 독사조신, 테라조신, 이제 조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평활근 다양한 작용으로 혈관을 이완하는 약으로서 우리가 하이드랄라진, 미노시딜 이런 약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죠? 이제 혈압약 부작용으로 이제 베타블로커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선택성이 있지만 용량이 증가했을 때 선택성이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기저질환에서 천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에게 이제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사 이상, 지질이나 고혈당 이런 이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섬액의 부작용, 피곤하고 이제 불면이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뇨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아자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사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산이나 통풍, 요산 수치를 높여서 이제 통풍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제 이뇨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ACE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저해 효소가 브라디키닌도 분해를 하는데, 이 체내의 브라디키닌이 이제 쌓임으로써 이제 마른 기침이나 이제 혈관 부종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칼륨 혈증, 그다음에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ARB 같은 경우도 유사한 이제 부작용이 같이 동반될 수 있고, 이 효소를 저해하지는 않기 때문에 마른 기침이나 이제 혈관 부종 같은 이런 부작용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경우에 이제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혈관을 이제 이완하면서 특히 발목 부종 이런 게 두드러지고 이제 두통이 생긴다든지 변비, 이제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 그다음에 잇몸 증식 이런 부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반동적으로 이제 빈맥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 non-하이드로피리딘 계열 같은 경우는 심장 수출력을 낮추기 때문에 이제 섬액의 부작용, 그래서 맥박수가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파2 리셉터 효능제 같은 이 중추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작용이 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졸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파1 리셉터 저해제 혹은 이러한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약들이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만들고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빈맥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